I nailed it. You nailed it.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포뮬러에 미친 남자 포미남입니다. 두 번의 연이은 스프린트 주말, 중국 그랑프리에 이어 진행되었던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어제부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레이스 돌아보기의 첫 번째 팀으로 15번의 포디엄에 올랐지만 정작 우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드라이버가 있는 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맥라렌입니다. 지금이야 맥라렌을 상위 3팀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으나 사실 맥라렌은 작년 전반기만 해도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5라운드까지의 컨스트럭터 포인트를 이번 시즌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후 맥라렌은 전반기가 끝나고 성공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을 많이 발전시켰고 그 영향으로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팀에도 아쉬운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랜도 노리스. 노리스는 2019 시즌에 맥라렌에 정식 데뷔를 한 순간부터 2024 시즌까지 맥라렌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왔으나 15번의 포디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승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포디엄에 오른 것은 좋지만 우승을 못하는 것은 아쉬운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 때문에 팬들은 랜도 노리스를 랜도 노윈스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중국 그랑프리가 끝난 후 맥라렌은 이 기록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는지 마이애미 그랑프리에 들어가기 앞서 무려 10개나 되는 대량의 업데이트를 가져오며 작년에 보여주었던 성공적인 업데이트 신화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업데이트들은 노리스에게 우선으로 적용되었으며 피아스트리는 50%만 업데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업데이트로 맞이한 마이애미 그랑프리, 스프린트에서 맥라렌 듀오는 각각 9그리드와 6그리드에서 출발했고 피아스트리는 스프린트에서 6위를 하며 3포인트를 가져왔으나 노리스는 시작하자마자 사고에 휘둘리게 되면서 1000렙을 완주하지도 못하고 리타이어하게 되었습니다. 전 중국 그랑프리에서도 폴 포지션에서 출발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노리스였기에 이번 스프린트에서의 결과가 더욱 아쉬웠을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맞이했던 레이스 시작부터 페레스가 휠락이 크게 걸리며 트랙을 벗어난 틈을 타 페라리 듀오와 피아스트리는 위쪽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노리스는 페레스 뒤에부터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위의 위치에 있던 피아스트리는 패스티스 랩을 달성하며 무서운 레이스 페이스를 보여주었고 50%만 업그레이드를 받았던 피아스트리의 차량이 이제는 페라리와 견줄만한 차량이 되었을 만큼 업그레이드가 잘 되었다는 걸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4랩에서는 17번 코너에서 르클레를 추월하며 2위로 올라섰고 이후 3위 르클레와 DRS 범위 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거리차를 약 7초에서 8초대로 유지하며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리스는 5위인 페레스를 꾸준히 압박하며 추월각을 보는 중이었고 페레스가 계속해서 방어해봤지만 더 이상은 막지 못하겠다고 판단했는지 먼저 타이어를 교체하러 들어가며 노리스를 앞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맥라렌이 팀 라디오로 뒤에 있는 페레스를 신경 쓰기보다는 앞에 있는 사인스를 추격하자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노리스도 이에 동의하며 이번 레이스에서 맥라렌이 애매한 순위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노리스는 미디엄 타이어로만 23랩 정도를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티스 랩을 계속해서 경신하며 미친 페이스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23랩에서 베르스타펜이 먼저 타이어를 교체하러 피트인, 이어서 27랩에 피아스트리와 사인스가 동시에 피트인하게 되면서 노리스는 1위로 새로운 레이스 리더가 되었습니다. 노리스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트스탑을 미루며 미디엄 타이어로 무려 약 30랩 정도를 주행했는데요. 이때 노리스에게는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작성되었습니다. 하위권에 위치하던 마그누센과 사전트가 서로 접촉하게 되면서 사고가 나게 되었고 결국 세이프티카가 나오게 되었죠. 이로 인해 피트스탑을 미루던 노리스는 타이어를 교체하고도 레이스를 선두에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이프티카가 종료되고 베르스타펜이 1번 코너에서 노리스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정말 이번에는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노리스가 이를 쉽게 허용할 리 없었고 오히려 베르스타펜은 르클레에게 압박을 당하며 점차 노리스와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피아스트리는 뒤에서 어떻게든 올라오려는 사인스를 막으며 고군분투하는 중이었으나 40렙의 추월을 허용했고 1번 코너 전에 사인스를 다시 재추월을 하려다가 오버슛을 하게 되면서 타이어에 부담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페레스와 해밀턴에게까지 연이어 추월을 허용하게 되었고 사인스와의 경합으로 프론트 윙에 손상을 입었던 피아스트리는 결국 피트인을 하게 되면서 하위권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노리스는 차량 그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베르스타펜과의 간격을 더더욱 벌리며 레이스 막바지에는 약 5초 차이 격차를 만들어냈고 결국 피니시 라인을 1위로 통과하면서 이번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자신의 커리어 통산 첫 우승을 기록함과 동시에 랜도 노위스라는 별명을 완벽하게 지어내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결국 맥라렌 듀오는 레이스에서 각각 1위와 13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노리스의 기록이 깨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팀 맥라렌은 이번에도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가져오며 이제는 자신들도 최상위권 경쟁에 뛰어들 것임을 선전포고했습니다. 맥라렌의 분위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과연 다음 그랑프리인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상 포뮬러에 미친 남자 포미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